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은 농경지 3,7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원과 논밭이 유실되거나 매몰돼 피해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국도와 지방도로 등의 응급복구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응급복구율은 95%로 유실된 도로 66곳 가운데 63곳의 응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 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예천문화체육센터 등의 마음 안심버스를 배치하고 주 야간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 긴급교육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가정당 최대 12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번 비로 경북 예천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온 지 열흘 정도 된 지금까지도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예천 감천면 주민들은 집을 정비하고 이제야 논밭을 살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흙이 논밭을 뒤덮는 걸 보고 올해 농사는 망했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걸 건져 팔려고 하지만 팔로 찾기도 막막합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 감천면의 한 사과밭입니다. 사람 머리 근처에 있어야 할 나뭇잎이 거의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인근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흙으로 나무가 1m가량 묻힌 겁니다. 40년 이상 이 사과밭을 일궈온 70대 농부 이득호 씨는 농사 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냉해 피해 때문에 지금 사과 착가 수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또 이거 뭐 수해가 또 이래 오니까 농민들은 참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원래는 뭐 그럭저럭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어도 내년에는 전체 폐원을 시켜야 돼요. 인근 고구마 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년로 심었던 고구마 사이에 진흙이 가득 찼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3,000제곱미터의 밭은 진흙으로 사람이 이동하기조차 버거운 곳이 됐고 고구마는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마 순이라도 좀 수확을 해서 좀 뭐 이렇게 싸게라도 저렴하게 빨리 처분을 하면 저희가 비료값이라든지 아마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구마 순 판매를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저희가 어떻게 지금 당장 어디로 어떻게 팔아야 될지 팔로도 좀 막막하고. 예천군은 이번 비로 1,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 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해충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긴급 방제를 하고 있지만 날도 흐리고 피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기상도 오락가락하고 그 사이에 마지막에 약을 치고 나와서 보통 2주일 이내 쳐야 되는데 2주일 넘어가 버리고 잃어버리면 병해충 발병 확률이 높아져 버리죠. 봄, 여름 내내 정성 들여 키우던 작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농민들. 막막한 현실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국도와 지방도로 등의 응급복구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응급복구율은 95%로 유실된 도로 66곳 가운데 63곳의 응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소재 지방도 927호선 한 곳과 봉화군 무랴면 앞동리 소재 지방도 931호선 2곳 등 남은 3곳도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항구적인 재복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 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돕는 이번 재난심리 지원은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4개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869건의 상담을 실시해 고위험군 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19일부터 예천문화체육센터 등에 마음 안심버스를 배치하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주 야간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해 긴급 교육복지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 9가정의 학생 14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가정당 최대 12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 도는 전세버스 조합, 개인택시 조합, 자동차 전문정비 조합과 함께 피해 지역에 셔틀버스와 택시를 무상 운행하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 지원은 27일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도로 통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6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3%가 올랐고 이 가운데 식품 부문은 4.7%가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과실, 생선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극한 호우의 영향은 일정 시차를 두고 8, 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7월 장마에 이어서 8월에는 폭염, 그리고 9월에는 태풍 시즌까지 이렇게 당분간 기상 악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해와 맞물려 가격 불안이 커지는 농수산물 품목별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의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크게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주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 북부 도시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고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예천을 찾았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끝으로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이어질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쳐 무리를 빚었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경북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죠. 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만 25명이 숨졌는데 절반 이상이 예천군에서 난 인명피해로 집계됩니다. 예천에선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15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영주시와 봉화군에서도 각 4명, 문경시에서도 2명 등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주택 403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농작물, 농경지 침수 등 3,788.6 헥타르의 농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영주, 문경, 봉화, 예천 4곳을 우선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곳은 국비로 피해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20대 해병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죠. 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최수근 상병이 실족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 상병은 실종 당일 밤 11시 10분경 실종된 곳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최수근 상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습니다.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입니다. 22일 포항해병대 1사단 체육관 김대식관에서 최상병 연결식이 해병대장으로 거행됐고, 연결식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최상병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정치권은 앞다퉈 피해가 집중된 예천군을 찾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에 예천군을 찾았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당 지도부 등도 앞다퉈 예천군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현장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이틀 뒤 예천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경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가진 후 예천군 효자면을 찾아가 추경과 법 개정을 포함해 지원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1일 예천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당원뿐 아니라 국민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중호우 기간 중 골프를 쳐 무리를 빚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대구 한 골프장에서 비가 와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을 때까지 골프를 친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15일엔 새벽부터 예천군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오전엔 청주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해서 지적이 일었는데요. 홍 시장은 주말 일정은 프라이버시라거나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냐는 등의 반박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직권으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계획을 알렸고, 당의 징계가 이루어질 처지에 이르자 홍 시장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 신고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경남의 한 운동장.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벗깁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이 발송됐다는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는 봉투 속에서 파란색 종이가 나옵니다. 파란색 종이 같은 거 나왔습니다. 흰색 가루 같은 물질은 없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울산에서 수상한 택배를 받은 뒤 어지럼증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취인 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된 곳은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과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대만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거래 보내기 이게 무슨 형태를 무슨 짓을 하려면 그거는 확실히 예측 불허지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차후에 그게 불안합니다.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소포물에 이제 막 독극물이 묻어 있고 그런 요소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그런 독극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집에 온다고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수상한 우편물에는 마스크나 머리띠 같은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우편물이나 택배는 절대 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작위로 발송된 우편물이 허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